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인사를 하면서 주택 공급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거는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 병창흠 장관이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겠죠. 뭐 역세권 개발하겠다. 또 뭐 저층 빌라 밀집 지역을 개발하겠다. 또 중공업 지역을 주거 비율을 높여서 개발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자, 우리가 항상 이 정책이 어떤 정책이 펼쳐지고 그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항상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동산이 유망할지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빌라 쪽에 매수세가 강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예측이 드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끌 매수의 전국이 난리. 참 제가 볼 때는 2020년에 최고의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끌이지 않나. 주식 영끌, 뭐 부동산 영끌. 신조어 중에 가장 많이 불리는 단어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끌이라는 단어가 대유행이었는데, 자, 매수의 전국이 난리. 작년 주택거래 300조 원이 돌파를 했다. 자, 300조 원. 300조 원이 어떤 숫자인지 와닿지가 않죠. 일단은 큰 숫자이면 틀림없지만, 자, 어떤 숫자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액 총액이 360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런 2019년보다 110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종종 최고치인 2015년보다 90조 원 이상 많은 거다. 자, 한번 통계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2020년 전체 거래액이 360조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뭐 GDP 예산액이 한 해 예산액이 보면 뭐 500조 원, 400 몇십 조, 500조 원 내외인데 거의 뭐 한 해 예산하고 맞먹는 이 금액이 부동산에 주택만이죠. 부동산 전체는 아니죠. 주택만 거래가 됐다고 통계가 나오는 건데 상가라든지 뭐 토지라든지 이런 건 지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래액인데, 자, 거기에서 지금 파란색이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282조,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가 35조 정도, 단독 다가구가 43조 정도. 근데 이제 최근 5년치, 그러니까 뭐 전체 한 15년 통계를 조사한 이후에 15년을 통틀어 보더라도 전에 최고 많이 거래된 게 이제 2015년인데 이게 262조 정도 거래가 됐는데, 거기에 비해서도 거의 100조 정도가 높은, 굉장히 높은 거래 금액이 거래가 됐다는 통계가 나오고요. 또 여기 보시면 경기도가 2016년에 66조, 65조, 66조, 63조 비슷하게 이 거래가 되다가 바로 110조 원으로 거래가 됐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다른 해보다 월등하게 경기도가 많이 거래됐다는 것은 바로 서울의 전월세가 많이 올라가서 경기도로 와서 집을 샀다고 보여지는 이런 거래량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서울의 아파트 뭐 빌라 가격도 많이 오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는 영끌까지 해서 뭐 경기도까지 와서 또 서울 내에 외곽에 젊은 층들이 많이 거래를 했다. 제가 뭐 통계 방송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이 30대 40대가 작년에 부동산 시장을 거의 이끌었다. 30대가 거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40대였다는 걸 제가 방송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연립 다세대도요, 지금 이 연립 다세대도 계속 26조, 27조, 28조다가 35조로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도 보시면 34조에서 43조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거래량 뿐만이 아니고 다세대, 연립까지도 많은 거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아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뭐 예를 들자면 투기과열지구 내에 그 아파트를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거래를 할 때 전세 대출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 뭐 이런 등등. 그래서 제가 다세대나 이 연립주택이 뜬다는 방송을 작년에 뭐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제가 또 맞아 떨어졌죠. 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을에 그 통계가 나왔었다는 방송도 제가 해드렸고요. 자, 무슨 얘기냐? 낙지랑 오징어랑 같이 파는 음식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낙지가 갑자기 잡기 힘들어져서 낙지 가격이 원산지 가격이 이제 많이 적어지면 당연히 식당에서는 높게 사겠죠. 높은 가격에. 늘 먹는 어느 정도의 양이 있는데 그게 줄어드니까.
그러면 식당에서는 당연히 높은 가격에 팔겠죠. 그러면은 오징어 가격과 낙지 가격이 있는데 낙지 가격만 월등히 높아져요. 그래도 먹는 사람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러면 오징어가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파트가 평소에 많이 거래가 되는데 아파트에 대한 규제, 대출, 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 연립으로 많이 거래가 된다. 제 어떤 비유 표현이 어떻습니까? 적절합니까? 예.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빌라 거래도 많이 되다 보니까 빌라마저 수급난. 낙지가 비싼 낙지랑 오징어 파는 음식점에서 이제는 오징어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징어마저도 이제 수급이 안 돼. 오징어가 너무 불티나게 팔려. 가격은 더 올라가고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거래량 줄고 가격 올라. 자, 서울 지역 빌라 2, 3룸의 전월세 매매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크게 오르는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3법 이후 기존 전세 계약을 연장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소형 아파트 대체제로 2룸, 3룸 빌라가 주목받으면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른 상황이다. 저도 보면은 지금 뭐 상담하시러 오는 분들도 빌라가 그동안 잘 안 팔렸다고 하는 분도 갑자기 사러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히려 지금 매물 내놨던 금액에서 좀 높였는데 그거마저도 이제 거둬들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이 주택이 풍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룸과 쓰리룸이 특히나 이 투룸과 쓰리룸의 경우 거래량이 20% 이상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갔다. 이런 통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자, 이런 와중에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인 변창흠 장관이 구정 이전에 공급 대책에 대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인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 큰 이슈이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뭐 지지율 떨어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뭐 하나가 또 부동산 지금 끊임없이 25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런 이유 때문이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할 수가 없죠. 역세권의 용적률도 160에서 700%까지 늘린다. 하지만 공급이 언제 되겠느냐? 빌라가만 들쑤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세 가지 3종 세트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만, 자, 역세권을 개발한 범위를 500m까지 늘리겠다. 그러면은 역과 서울의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역과 역 사이가 보통 800m에서 1.2km인데 500m면은 거의 역세권의 역과 역 사이를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고밀 개발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저층 개발. 저층 개발이 뭡니까? 이 빌라들이 많이 있는 이런 쪽을 용적률을 올려줘서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중공업 지역이 뭡니까? 이 중공업 지역도 현재 대부분 보면은 낡은 빌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지역의 가치를 높이면은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와서 빌라를 많이 사지 않을까. 또 빌라 가격이 엄청나게 또 높아지겠죠. 그래서 과연 이 공급은 바로 되지 않고 또 지금 아무리 빨라도 이 정책을 펴면은 빨라도 3년 4년이 걸릴 텐데 공급까지 그 사이에 지금 오르는 집값을 잡기는커녕 빌라값마저 들쑤셔서 이제는 아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지 않냐 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의 우려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금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과 또 사려고 하시는 분들, 팔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정책이 펼쳐졌을 때 어느 쪽으로 풍선 효과가 가느냐 항상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작년 초에 제가 이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정부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빌라보다 더 했던 이유는 뭐 전체를 하면은 거래가 안 되면 또 여러 가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위주로 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명분은 그랬습니다. 보통 갭투자가 아파트 위주로 갭투자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아파트를 규제를 더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풍선 효과가 빌라로 옮겨져서 지금 현재 빌라가 거래량은 줄어들고, 이제 거래량이 작년에는 많았지만 한동안 또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왜?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못하니까 빌라가 한동안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빌라도 동인한 거죠. 계속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커피처럼 계속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은 줄어들고 바로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인데, 다시 한번 이 공급 대책이 바로 어떤 시장에 안정을 주기는커녕 빌라를 들쑤실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살펴보시고 계획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조만간에 라이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